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외부의 기온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항상성의 체온 조절 중추가 뭘까요? 시상하부. 우리가 배웠었죠? 시상하부랑 또 세트로 나오는 거. 호흡 조절 중추는요? 연수였어요. 호연수. 연수와 같은 말은요, 숨내죠? 같은 말입니다.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중추야. 그래서 우리가 열중증 4가지 배웠을 때, 열사병. 이거는 죽을사입니다. 이 죽을사. 물론 일사병도 있지만요, 여기 열사병은 죽을사예요.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땀도 안 나고, 머리가 망가졌어요.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죽는다는 거. 호흡에 관련된 건 연수라는 거. 폐포와 순환 혈액 사이에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을 우리는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외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호흡은 뭐였죠? 조직. 내 조직은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잖아요. 오답노트 1회에 있는데요. 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또 반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이 순환될 때는요. 좌자동정, 우동정 이런 초성이 있어요. 이것도 계산조가 만들었다. 좌심방, 좌심실, 동. 여기서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의 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전신으로 퍼지는데 이 모세혈관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 조직에 이렇게 다 퍼진 산소들이요. 찌꺼기로 나와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머금은 피를요. 대정맥으로 내보냅니다. 자자동정이에요. 여기서 대정맥입니다. 여기까지 끝났죠? 그리고 우심방, 우심실 가요. 그러면 우우 끝났어요. 이게 폐동맥으로 가는 거예요. 폐동맥은 이름은 동맥이지만 제일 더러운 피가 폐동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폐로 들어가서 다시 정화가 돼서 폐정맥이 되는 거예요. 정맥은 원래 더러운 피를 정맥, 깨끗한 피를 동맥이라고 하잖아요. 이 폐정맥은 가장 깨끗한 피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자동정, 우동정 돌아왔어요. 어디를? 폐를 거쳐요. 그러니까 더러운 피 폐동맥이 폐를 거쳐서 깨끗한 피 폐정맥이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정신, 대정맥으로 들어와서 다시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가서 이 폐동맥 더러운 피가 폐로 들어가서 정화돼서 깨끗한 폐정맥이 되어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았을 때 혈액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내호흡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더러워진 피, 이산화탄소, 폐호흡과 폐포 공기 요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내 조직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정맥, 하대정맥 이거는 상반신의 피가 도는 정맥이다. 하대정맥, 하반신의 피가 도는 정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는 것은요. 횡격막이었다.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것이 횡격막이었고 횡격막과 늑간근이 호흡을 조절하는 그런 근육이다라는 게 국가고시에 자주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 한번 다시 하실게요. 임신 중독증 진단받은 임산부의 식이요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임신 중독증이에요. 고단백, 저염, 고비타민C기. 비타민은 먹어서 뭐 나쁠 거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어차피 몸 밖으로 빠져나가니까요. 단백질 중요하죠. 임신했으니까요. 저염을 먹어야 된다. 보통 임신 중독증 걸린 사람이 뭐가 많아요? 고혈압이 많아요. 고혈압은 저염, 저지방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염,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먹어야 되죠? 염분을 조금 먹어야 됩니다. 배란 후 2주일경에 월경이 왜 일어나냐?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여러분 월경이 일어났다는 것은 임신이 안 됐다는 얘기죠.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감소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임신했을 때 배란을 억제시키고 이미 임신했으니까 배란을 억제시켜요. 폐활관을 이완시켜서 임신을 지속시켜준다. 임신을 컨티뉴 지속시켜주는 것은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지속 호르몬. 임신했으니까 배란은 이제 억제해야 돼. 착상도 준비해야 돼. 에스트로겐은요.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고 유방을 발달시킨다.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에스트로겐은요. 여성의 성기를 발육시키고 자궁의 내막을 증식시키고 2차 성징 발현 가슴이 나온다 이 소리죠. 여성의 특징을 만들어주고 임신을 조절 유지한다. 조절하고 유지한다. 유지한단 말만 나오면 무조건 프로게스테론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배란을 억제시키고 임신을 지속시킨다. 임신을 계속하게 좀 중요한 거는 프로게스테론이다. 이 정도요. 배란이란
성숙 난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 내로 배출되는 것. 뭐 이름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숙 난포로부터 난자가 배로 배출되는 게 뭐냐? 그럼 배란인 거예요. 배란기는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죠. 에스트로겐 같은 말로요. 여포자극 호르몬 같은 말로 난포자극 호르몬이에요. 프로게스테론 같은 말로요. 황체 형성 호르몬이고요. 뭐 LH라고도 하고요. 임신을 지속시키는 호르몬이에요. 1살짜리 남아의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는 방법은 기저귀를 자주 확인해서 젖어있지 않도록 갈아주는 것이다. 체위 변경 2시간마다 하죠? 앉아있는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에서는 1시간마다 합니다. 라고까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알면 좋아요. 그리고 노인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기저귀 2-3시간마다 갑니다. 그래서 모든 체위의 변경이나 어떤 것을 체크하는 시간은 2-3시간이라는 거. 산모와 신생아 간의 혈액형 부적합의 결과로 발생하는 태아 저가국증의 조건은 엄마가 RH-에 플러스예요. 엄마는 마이너스고요. 태아는 플러스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 그래서 이게 혈액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 혈액형하고 다르게 태어날 거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죠. 아기가 엄마 혈액형하고 다르게 태어났을 때 서로 피가 섞이게 되면은 아기가 죽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태아 저가아구증이라고 해요. 이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물어보면요. 약간 과거 국시 패턴이긴 한데요. 엄마는 늘 마이너스다 이걸 기억하세요. 엄마가 RH 마이너스, 태아가 RH 플러스라는 거. 아빠는 여기서 필요가 없습니다. 태아 저가구증은 그냥 모자, 엄마와 자식만 상관이 있어요. 이 1차 때는 뭐 주사를 맞습니다. 로감 주사라는 걸 맞고요. 또 두 번째 아기 날 때는요. 엄마가 미리 또 예방 주사를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뭐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이에요. 최대한의 열량이에요. 최소한의 열량이 기초 대사량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이 기초 대사량입니다. 나이 먹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젊었을 때보다 조금 먹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소화가 그만큼 안 되니까. 기초 대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일단 나이입니다. 그리고 성별, 남자냐 여자냐, 체격이 좋냐, 근육량에 따라도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조금 더 이게 뭔가 에너지 소모가 많다, 체온이나 뭐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는 거, 이건 상식이에요.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특수 직업인으로서 간호조무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업무 한계는 일단 성실해야 되고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윤리와 태도 볼게요. 이게 뭐 간호관리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직업윤리 문제는 정말 계속 나옵니다. 간호조무사든 요양보호사든 직업윤리, 태도, 업무 영역의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업윤리를 이해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이건 의료적인 일은 사고가 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간호조무사는요.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항상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계를 파악해야지 내가 너무 다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하죠. 법적인 책임 한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사고 나도요. 이게 다 그때는 책임을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보고를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내 맘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쁨, 보람을 느끼게 한다. 지시된 보조적 업무의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검사물 채취 맘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드레싱 간호조무사가 절대 하지 않아요. 간단한 치료조차 하지 않아요. 치료는 의사가 합니다. 약 투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약 봉지 갖다만 주잖아요. 타인에게 위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 집중할 의무는요. 주의 의무 태만이다. 입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인 환자가 밤에 자는데 침상 난간이 안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 내가 올려주면 좋겠죠. 이거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낙상돼서 뼈 부러집니다. 이 노인의 정말 삶의 질 떨어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내가 이거 주의 의무 태만해서 다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건 설명 동의의 의무예요. 내가 주의 의무가 태만해서 환자가 다친 거예요. 내가 태만해서 환자가 다친 거예요. 환자의 식사 계획은 의사의 책임이 있다. 식단은 의사가 짭니다. 그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염 저지방이 될 수도 있고 또 덤핑 신드롬 환자는 고지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외부의 기온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항상성의 체온 조절 중추가 뭘까요? 시상하부. 우리가 배웠었죠? 시상하부랑 또 세트로 나오는 거. 호흡 조절 중추는요? 연수였어요. 호연수,
연수의 같은 말은요, 숨내죠? 같은 말입니다.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중추야. 그래서 우리가 열중증 4가지 배웠을 때, 열사병. 이거는 죽을사입니다. 이 죽을사. 물론 일사병도 있지만요. 여기 열사병은 죽을사예요.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땀도 안 나고 머리가 망가졌어요.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죽는다는 거. 호흡에 관련된 건 연수라는 거. 폐포와 순환 혈액 사이에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을 우리는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외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호흡은 뭐였죠? 조직. 내 조직은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잖아요. 오답노트 1회에 있는데요. 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또 반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이 순환될 때는요. 좌자동정, 우동정 이런 초성이 있어요. 이것도 계산적으로 만들었다. 좌심방, 좌심실, 동. 여기서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의 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전신으로 퍼지는데 이 모세혈관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 조직에 이렇게 다 퍼진 산소들이요. 찌꺼기로 나와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머금은 피를요. 대정맥으로 내보냅니다. 자자동정이에요. 여기서 대정맥입니다. 여기까지 끝났죠? 그리고 우심방, 우심실 가요. 그러면 우우 끝났어요. 이게 폐동맥으로 가는 거예요. 폐동맥은 이름은 동맥이지만 제일 더러운 피가 폐동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폐로 들어가서 다시 정화가 돼서 폐정맥이 되는 거예요. 정맥은 원래 더러운 피를 정맥, 깨끗한 피를 동맥이라고 하잖아요. 이 폐정맥은 가장 깨끗한 피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자동정, 우동정 돌아왔어요. 어디를? 폐를 거쳐요. 그러니까 더러운 피 폐동맥이 폐를 거쳐서 깨끗한 피 폐정맥이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정신, 대정맥으로 들어와서 다시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가서 이 폐동맥 더러운 피가 폐로 들어가서 정화돼서 깨끗한 폐정맥이 되어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았을 때 혈액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내호흡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더러워진 피, 이산화탄소, 폐호흡과 폐포 공기 요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내 조직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정맥, 하대정맥 이거는 상반신의 피가 도는 정맥이다. 하대정맥, 하반신의 피가 도는 정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는 것은요. 횡격막이었다.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것이 횡격막이었고 횡격막과 늑간근이 호흡을 조절하는 그런 근육이다라는 게 국가고시에 자주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 한번 다시 하실게요. 임신 중독증 진단받은 임산부의 식이요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임신 중독증이에요. 고단백, 저염, 고비타민C기. 비타민은 먹어서 뭐 나쁠 거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어차피 몸 밖으로 빠져나가니까요. 단백질 중요하죠. 임신했으니까요. 저염을 먹어야 된다. 보통 임신 중독증 걸린 사람이 뭐가 많아요? 고혈압이 많아요. 고혈압은 저염 저지방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염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먹어야 되죠? 염분을 조금 먹어야 됩니다. 배란 후 2주일경에 월경이 왜 일어나냐?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여러분 월경이 일어났다는 건 임신이 안 됐다는 얘기죠.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감소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임신했을 때 배란을 억제시키고 이미 임신했으니까 배란을 억제시켜요. 폐활관을 이완시켜서 임신을 지속시켜준다. 임신을 컨티뉴 지속시켜주는 것은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지속 호르몬. 임신했으니까 배란은 이제 억제해야 돼. 착상도 준비해야 돼. 에스트로겐은요.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고 유방을 발달시킨다.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에스트로겐은요. 여성의 성기를 발육시키고 자궁의 내막을 증식시키고 2차 성징 발현 가슴이 나온다 이 소리죠. 여성의 특징을 만들어주고 임신을 조절 유지한다. 조절하고 유지한단 말만 나오면 무조건 프로게스테론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배란을 억제시키고 임신을 지속시킨다. 임신을 계속하기에 좀 중요한 거는 프로게스테론이다. 이 정도요. 배란이란 성숙 난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로 배출되는 것. 이름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숙 난포로부터 난자가 배로 배출되는 게 뭐냐? 그럼 배란인 거예요. 배란기는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죠. 에스트로겐 같은 말로요. 여포자극 호르몬 같은 말로 난포자극 호르몬이에요. 프로게스테론 같은 말로요. 황체 형성 호르몬이고요. LH라고도 하고요. 임신을 지속시키는 호르몬이에요.
한 살짜리 남아의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는 방법은 기저귀를 자주 확인해서 젖어있지 않도록 갈아주는 것이다. 체위 변경 2시간마다 하죠? 앉아있는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에서는 1시간마다 합니다. 라고까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알면 좋아요. 그리고 노인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기저귀 2~3시간마다 갑니다. 그래서 모든 체위의 변경이나 어떤 것을 체크하는 시간은 2~3시간이라는 거. 산모와 신생아 간의 혈액형 부적합의 결과로 발생하는 태아 저가국증의 조건은 엄마가 RH-에 플러스예요. 엄마는 마이너스고요. 태아는 플러스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 그래서 이게 혈액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 혈액형하고 다르게 태어날 거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죠. 아기가 엄마 혈액형하고 다르게 태어났을 때 서로 피가 섞이게 되면은 아기가 죽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태아 저가아구증이라고 해요. 이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물어보면요. 약간 과거 국시 패턴이긴 한데요. 엄마는 늘 마이너스다 이걸 기억하세요. 엄마가 RH 마이너스, 태아가 RH 플러스라는 거. 아빠는 여기서 필요가 없습니다. 태아 저가구증은 그냥 모자, 엄마와 자식만 상관이 있어요. 이 1차 때는 뭐 주사를 맞습니다. 로감 주사라는 걸 맞고요. 또 두 번째 아기 날 때는요. 엄마가 미리 또 예방 주사를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뭐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이에요? 최대한의 열량이에요? 최소한의 열량이 기초 대사량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이 기초 대사량입니다. 나이 먹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젊었을 때보다 조금 먹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소화가 그만큼 안 되니까. 기초 대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일단 나이입니다. 그리고 성별, 남자냐 여자냐, 체격이 좋냐, 근육량에 따라도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조금 더 이게 뭔가 에너지 소모가 많다, 체온이나 뭐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는 거, 이건 상식이에요.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특수 직업인으로서 간호조무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업무 한계는 일단 성실해야 되고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윤리와 태도 볼게요. 이게 뭐 간호관리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직업윤리 문제는 정말 계속 나옵니다. 간호조무사든 요양보호사든 직업윤리, 태도, 업무 영역의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업윤리를 이해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이건 의료적인 일은 사고가 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간호조무사는요.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항상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계를 파악해야지 내가 너무 다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하죠. 법적인 책임 한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사고 나도요. 이게 다 그때는 책임을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보고를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내 맘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쁨, 보람을 느끼게 한다. 지시된 보조적 업무의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검사물 채취 맘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드레싱 간호조무사가 절대 하지 않아요. 간단한 치료조차 하지 않아요. 치료는 의사가 합니다. 약 투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약 봉지 갖다만 주잖아요. 타인에게 위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 집중할 의무는요. 주의 의무 태만이다. 입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인 환자가 밤에 자는데 침상 난간이 안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 내가 올려주면 좋겠죠. 이거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낙상돼서 뼈 부러집니다. 이 노인의 정말 삶의 질 떨어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내가 이거 주의 의무 태만해서 다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건 설명 동의의 의무예요. 내가 주의 의무가 태만해서 환자가 다친 거예요. 내가 태만해서 환자가 다친 거예요. 환자의 식사 계획은 의사의 책임이 있다. 식단은 의사가 짭니다. 그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염 저지방이 될 수도 있고 또 덤핑 신드롬 환자는 고지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외부의 기온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항상성의 체온 조절 중추가 뭘까요? 시상하부. 우리가 배웠었죠? 시상하부랑 또 세트로 나오는 거. 호흡 조절 중추는요? 연수였어요. 호연수. 연수와 같은 말은요? 숨내죠? 같은 말입니다.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중추야. 그래서 우리가 열중증 4가지 배웠을 때 열사병. 이거는 죽을사입니다. 이 죽을사. 물론 일사병도 있지만요. 여기 열사병은 죽을사예요.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땀도 안 나고 머리가 망가졌어요.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죽는다는 거. 호흡에 관련된 건 연수라는 거.
폐포와 순환 혈액 사이에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을 우리는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외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호흡은 뭐였죠? 조직. 내 조직은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잖아요. 오답노트 1회에 있는데요. 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또 반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이 순환될 때는요. 좌자동정, 우동정 이런 초성이 있어요. 이것도 계산조가 만들었다. 좌심방, 좌심실, 동. 여기서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의 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전신으로 퍼지는데 이 모세혈관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 조직에 이렇게 다 퍼진 산소들이요. 찌꺼기로 나와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으면 피를요. 대정맥으로 내보냅니다. 자자동정이에요. 여기서 대정맥입니다. 여기까지 끝났죠? 그리고 우심방, 우심실 가요. 그러면 우우 끝났어요. 이게 폐동맥으로 가는 거예요. 폐동맥은 이름은 동맥이지만 제일 더러운 피가 폐동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폐로 들어가서 다시 정화가 돼서 폐정맥이 되는 거예요. 정맥은 원래 더러운 피를 정맥, 깨끗한 피를 동맥이라고 하잖아요. 이 폐정맥은 가장 깨끗한 피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자동정, 우동정 돌아왔어요. 어디를? 폐를 거쳐요. 그러니까 더러운 피 폐동맥이 폐를 거쳐서 깨끗한 피 폐정맥이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정신, 대정맥으로 들어와서 다시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가서 이 폐동맥 더러운 피가 폐로 들어가서 정화돼서 깨끗한 폐정맥이 되어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았을 때 혈액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내호흡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더러워진 피, 이산화탄소, 폐호흡과 폐포 공기 요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내 조직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정맥, 하대정맥 이거는 상반신의 피가 도는 정맥이다. 하대정맥, 하반신의 피가 도는 정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는 것은요. 횡격막이었다.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것이 횡격막이었고 횡격막과 늑간근이 호흡을 조절하는 그런 근육이다라는 게 국가고시에 자주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 한번 다시 하실게요. 임신 중독증 진단받은 임산부의 식이요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임신 중독증이에요. 고단백, 저염, 고비타민 C기. 비타민은 먹어서 뭐 나쁠 거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어차피 몸 밖으로 빠져나가니까요. 단백질 중요하죠. 임신했으니까요. 저염을 먹어야 된다. 보통 임신 중독증 걸린 사람이 뭐가 많아요? 고혈압이 많아요. 고혈압은 저염, 저지방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염,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먹어야 되죠? 염분을 조금 먹어야 됩니다. 배란 후 2주일경에 월경이 왜 일어나냐?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여러분 월경이 일어났다는 건 임신이 안 됐다는 얘기죠.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감소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임신했을 때 배란을 억제시키고 이미 임신했으니까 배란을 억제시켜요. 평활관을 이완시켜서 임신을 지속시켜준다. 임신을 컨티뉴 지속시켜주는 것은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지속 호르몬. 임신했으니까 배란은 이제 억제해야 돼. 착상도 준비해야 돼. 에스트로겐은요.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고 유방을 발달시킨다.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에스트로겐은요. 여성의 성기를 발육시키고 자궁의 내막을 증식시키고 2차 성징 발현 가슴이 나온다 이 소리죠. 여성의 특징을 만들어주고 임신을 조절 유지한다. 조절하고 유지한단 말만 나오면 무조건 프로게스테론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배란을 억제시키고 임신을 지속시킨다. 임신을 계속하게 좀 중요한 거는 프로게스테론이다. 이 정도요. 배란이란 성숙 난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로 배출되는 것. 이름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숙 난포로부터 난자가 배로 배출되는 게 뭐냐? 그럼 배란인 거예요. 배란기는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죠. 에스트로겐 같은 말로요. 여포자극 호르몬 같은 말로 난포자극 호르몬이에요. 프로게스테론 같은 말로요. 황체 형성 호르몬이고요. LH라고도 하고요. 임신을 지속시키는 호르몬이에요. 1살짜리 남아의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는 방법은 기저귀를 자주 확인해서 젖어있지 않도록 갈아주는 것이다. 체위 변경 2시간마다 하죠? 앉아있는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에서는 1시간마다 합니다. 라고까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알면 좋아요. 그리고 노인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기저귀 2-3시간마다 갑니다. 그래서 모든 체위의 변경이나 어떤 것을 체크하는 시간은 2-3시간이라는 거. 산모와 신생아 간의 혈액형 부적합의 결과로 발생하는 태아 저가국증의 조건은 엄마가 RH-에 플러스예요.
엄마는 마이너스고요. 태아는 플러스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 그래서 이게 혈액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 혈액형하고 다르게 태어날 거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죠? 아기가 엄마 혈액형하고 다르게 태어났을 때 서로 피가 섞이게 되면은 아기가 죽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태아 저거 아구증이라고 해요. 이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물어보면요. 약간 과거 국시 패턴이긴 한데요. 엄마는 늘 마이너스다 이걸 기억하세요. 엄마가 RH 마이너스, 태아가 RH 플러스라는 거. 아빠는 여기서 필요가 없습니다. 태아 저거 구증은 그냥 모자, 엄마와 자식만 상관이 있어요. 이 1차 때는 뭐 주사를 맞습니다. 로감 주사라는 걸 맞고요. 또 두 번째 아기 날 때는요. 엄마가 미리 또 예방 주사를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뭐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이에요. 최대한의 열량이에요. 최소한의 열량이 기초 대사량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이 기초 대사량입니다. 나이 먹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젊었을 때보다 조금 먹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소화가 그만큼 안 되니까. 기초 대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일단 나이입니다. 그리고 성별, 남자냐 여자냐, 체격이 좋냐, 근육량에 따라도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조금 더 이게 뭔가 에너지 소모가 많다, 체온이나 뭐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는 거, 이건 상식이에요.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특수 직업인으로서 간호조무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업무 한계는 일단 성실해야 되고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윤리와 태도 볼게요. 이게 뭐 간호관리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직업윤리 문제는 정말 계속 나옵니다. 간호조무사든 요양보호사든 직업윤리, 태도, 업무 영역의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업윤리를 이해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이건 의료적인 일은 사고가 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간호조무사는요.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항상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계를 파악해야지 내가 너무 다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하죠. 법적인 책임 한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사고 나도요. 이게 다 그때는 책임을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보고를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내 맘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쁨, 보람을 느끼게 한다. 지시된 보조적 업무의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검사물 채취 맘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드레싱 간호조무사가 절대 하지 않아요. 간단한 치료조차 하지 않아요. 치료는 의사가 합니다. 약 투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약 봉지 갖다만 주잖아요. 타인에게 위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 집중할 의무는요. 주의 의무 태만이다. 입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인 환자가 밤에 자는데 침상 난간이 안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 내가 올려주면 좋겠죠. 이거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낙상돼서 뼈 부러집니다. 이 노인의 정말 삶의 질 떨어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내가 이거 주의 의무 태만해서 다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건 설명 동의의 의무예요. 내가 주의 의무가 태만해서 환자가 다친 거예요. 내가 태만해서 환자가 다친 거예요. 환자의 식사 계획은 의사의 책임이 있다. 식단은 의사가 짭니다. 그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염 저지방이 될 수도 있고 또 덤핑 신드롬 환자는 고지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